안녕하세요. 금빛 향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며느리가 손주 키우는 걸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어. 그런데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엄마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참 속상해.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지. 안 그러면 속만 썩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대화는 끝났지만 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편한테 제발 신발 좀 제자리에 놔 하고 싶은데 말하면 또 부부싸움 날까봐 꼭 참고 계시진 않나요? 성인이 된 자녀가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너희들도 이제 벌어서 살아야지 하고 싶지만 섭섭해할까봐 말을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친구와 만날 때마다 자녀 자랑, 손주 자랑만 늘어놓는 걸 듣고 있으면 우리 집 이야기도 좀 들어봐 하고 싶지만 괜히 질투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웃고만 넘어가시진 않나요? 참 아이러니해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쌓이고 지혜도 늘어나는데 정작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냥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했는데 이제는 이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조심스럽기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시 어르신은 다르시네 하고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법이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4가지 관계에서 이 마법 같은 대화법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 형제자매나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이 방법들은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짜 효과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관점의 변화와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돼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배우자와의 현명한 대화법.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대인 배우자와의 대화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감이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놔서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리 좀 줄여 하면 내가 귀가 어두운데 어쩌라고 하면서 토라져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 이런 상황 정말 많이 겪으시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로 서로 속상해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당신 말이 맞아요. 기법입니다. TV 소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혹시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셋 같은 걸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나온 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우리 부부만의 조용한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편분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누라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는 추억 소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신혼 때 조그만 원룸에서 살 때 당신이 우리 집은 항상 좋은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요리할 때마다 칭찬해 주던 것 말이에요.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요즘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자꾸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추억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성하게 되죠. 세 번째는 선택권 주기 작전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명령을 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식사 후에 설거지를 안 도와줘서 속상하시다면 설거지 좀 도와줘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가 나이도 들었으니까 집안일을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설거지를 당신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요리할 때 당신이 밑반찬 좀 준비해 주시든지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명령받는 기분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네 번째는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소용없어요. 배우자가 피곤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대신 기분 좋은 순간을 노려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이런 때가 바로 기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여보, 기분 좋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았으면 서로의 단점도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걸 모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변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집이 더 편해졌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배우자도 더 기꺼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자식과 손주와의 지혜로운 소통. 두 번째는 자식과 손주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게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데 때로는 가장 말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기도 해요. 지난주에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손주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히 시어머니가 참견한다고 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정말 속상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인데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비법은 질문형 조언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며느리야,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혹시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은 적정 시간 같은 게 있나? 이렇게 하면 지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느낌이 들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경험 나누기 대신 관찰 나누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고 시작하시는데 이건 자칫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얼마 전에 카페에서 봤는데 한 가족이 와서 스마트폰 없이 대화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 아이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 보기가 좋더라.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아 해요.
세 번째는 칭찬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칭찬권을 격려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참 착하긴 해. 부모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그런데 아들아, 이제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조금씩 독립적으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믿어. 처음에 인정해주고 중간에 내 의견을 말하고 마지막에 격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내 뜻을 이해하게 돼요. 네 번째는 손주와의 특별한 소통법입니다. 손주한테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놀이로 접근해 보세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재미있는 놀이 하나 알려줄까 하면서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해 보는 거예요.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간단한 요리 만들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손주가 그 놀이에 집중하면 우와, 우리 손주가 이렇게 집중력이 좋구나 하면서 크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스마트폰보다 할머니랑 놀기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타이밍을 활용한 마음 열기입니다.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보세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때,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열기 좋은 때예요. 참 좋은 장면이다. 우리도 저렇게 소통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경계선 존중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손주라고 해도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참견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되는 거야. 내가 싫어하면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자녀도 우리 엄마가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과 손주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3. 형제자매 친척과의 균형 잡힌 대화. 세 번째는 형제자매와 친척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남보다는 가깝지만 가족만큼 편하지도 않은 그런 사이죠.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이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우리 형님 댁에 가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형수님은 맨날 아들 며느리 자랑만 하고 손주들 대학 어디 갔다, 취업 어디 했다,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해요. 우리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서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시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관계가 바로 형제자매와 친척 관계예요. 첫 번째 비법은 중립 유지의 기술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의견이 다를 때 섣불리 편을 들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둘 다 각각 어려우시겠어요. 형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동생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고,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모두 역시 우리 형이 현명해 하고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우회 표현의 힘입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돌려서 말하는 기술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형제가 돈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굴 때 형님 왜 그렇게 계산적이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세상이 참 어려워서 모든 게 돈 문제와 연결되네요.
우리도 예전 같지 않으니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개인 공격이 아니라 세상 탓이 되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과거 감정 정리 기법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들이 있어요. 누가 더 사랑받았다, 누가 더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죠. 이럴 때는 정면으로 맞서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잖아. 부모님도 어려우셨고, 그때는 서로 다 부족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우리끼리 좀 더 잘해보자.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제안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랑 경쟁 대처법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이 자녀 자랑, 손주 자랑 경쟁이죠. 이때 맞불 작전으로 우리 집 자랑을 하면 분위기만 더 안 좋아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잘 됐네요. 형수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요즘은 아이들이 다들 똑똑해서 부모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런데 형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혈압 때문에. 다섯 번째는 선긋기의 예술입니다.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지나친 간섭이나 부탁은 거절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관계까지 나빠지게 할 필요는 없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희도 요즘 상황이 대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같이 생각해 볼까요?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그런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요. 여섯 번째는 역할 분배의 지혜입니다. 가족 내에서 누군가는 중재자 역할을, 누군가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역할에 맞는지 파악해 보세요. 중재를 잘하신다면 갈등 상황에서 중간 역할을, 유머가 있으시다면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이런 걸로 왜 이렇게 진지해져요? 차라리 화투나 칠까요? 이런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형제자매와 친척 관계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예의와 상호 존중만 유지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작은 갈등 때문에 큰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4. 친구들과의 품격 있는 관계 유지법.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귄 친구야말로 진짜 보물 같은 존재죠.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마음이 맞아서 만나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자기 손주 자랑만 해요. 의사든 손자, 변호사든 손녀. 처음에는 좋게 들었는데 이제는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가족처럼 의무감으로 참을 수도 없고 남처럼 무관심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비법은 진심 어린 공감부터입니다.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더라도 일단은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정말 잘 됐네. 자네가 얼마나 뿌듯할까. 그동안 손주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 이렇게 먼저 인정해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해보세요. 그런데 자네, 요즘 건강은 어떤가? 나는 요즘 무릎이.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모든 친구와 똑같이 친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친구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로, 어떤 친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자연스럽게 선을 그어도 괜찮아요.
만약 어떤 친구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만나는 빈도를 조절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던 걸 단체 모임에서만 만나는 것으로요. 세 번째는 화제 전환의 마법입니다. 친구가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때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속상했겠어. 그런데 우리 오늘은 좀 즐거운 얘기 해볼까? 얼마 전에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 격차 다루기입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만나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활동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우리는 그런 걸 할 형편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 집에서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좋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의견 충돌 해결법입니다.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안 나면 우리 각자 방식대로 해보자 하고 넘어가도 돼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친구 사귀기입니다.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 배려할 줄 알고 더 성숙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친구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리고 완벽한 친구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듯이 친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진정한 우정이죠. 친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내집 말 마이너스 말의 지혜는 나이의 특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네 가지 소중한 관계 마이너스 배우자, 자녀와 손주, 형제 자매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겠어요. 배우자와는 당신 말이 맞아요 하고 일단 인정해 주기, 좋은 추억을 소환해서 마음 열기, 선택권을 주어서 함께 결정하는 느낌 만들기를 기억하세요. 자녀와 손주에게는 직접 지시하지 말고 혹시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질문으로 접근하기, 칭찬으로 감싸서 건의사항 전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만의 경계선을 존중해 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형제 자매와 친척들과는 편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기,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하고 우회해서 표현하기, 과거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 개선하기가 중요해요. 친구들과는 진심으로 공감해주되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하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 갖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대신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오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명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말의 지혜는 바로 나이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지, 이런 지혜로운 소통법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가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거고요. 내일부터 한 가지씩만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당신 말이 맞아요. 한마디. 내일은 자녀에게 혹시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제안 한번,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통 노하우나 경험담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금빛 향기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품격 있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